안녕하십니까. 유럽TV입니다.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아스테릭스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만화 아스테릭스의 새로운 책이 지난 10월달에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황금 잎석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동시에 출간되었습니다. 2019년에 출간된 38권 부족장의 딸 이후로 새로운 책입니다. 아스테릭스는 1959년 10월 29일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시리즈 만화입니다. 작년까지 38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아스테릭스 시리즈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87개국에서 번역이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29가지 방언까지 합치면 모두 116가지 언어로 번역된 셈입니다. 아스테릭스 이 시리즈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100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고 2020년 1월까지 총 3억 권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34권까지 번역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얘기할 새로운 아스테릭스 이전까지 번역된 셈입니다. 아스테릭스 시리즈에 대한 높은 관심은 무엇보다도 교양 시민의 길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역사적 자료뿐만 아니라 라틴어 인용, 잘 알려진 조각이나 회화 인용 등 다양한 고급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판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와 연관된 영화는 14편, 보드게임은 15편, 비디오 게임은 40편, 그리고 파리 북부에 테마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스테릭스라는 캐릭터는 1919년 창간된 프랑스의 청소년 만화 잡지 파일럿에서 시작합니다. 아스테릭스 시리즈는 1961년에 고시니와 알베르 우데르조가 시작합니다. 고시니가 글을 쓰고 우데르조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던 중 고시니가 51세 되던 1977년 11월에 병으로 사망하면서 집회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파리의 16구에 있는 그의 집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프랑스 뉴스주간지 파리 마치는 눈물을 흘리는 아스테릭스를 전면에 게재했습니다. 1권부터 24권까지 그리고 32권과 34권은 고시니와 우데르조가 함께 출간을 합니다. 하지만 고시니의 사망 후 25권 아스테릭스가 크게 나누어진 마을부터 33권 아스테릭스가 무너지는 하늘까지는 우데르조가 혼자 글쓰기까지 포함해 모든 작업을 도맡아서 출간을 합니다. 우데르조는 독자로부터 줄기의 정비에 있어 고시니의 위트와 유머 그리고 환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키마우스 같은 월트 디즈니의 역동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배우면서 보완해 나갑니다. 또한 우데르조는 벨기에의 만화가 에르즈가 개발한 리니어 클리어의 기법을 수용하면서 화법을 발전시킵니다. 명확한 선을 뜻하는 이 기법은 또렷한 윤곽이나 단색 채색이 특징입니다. 대사의 음영이나 그림자는 무시됩니다. 인물은 단순하면서도 다소 추상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장식이나 배경은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2013년 35권 아스테릭스와 피크족부터는 우데르조의 은퇴로 장이브 페리와 디디에 콩라드가 각각 글과 그림을 맡아서 출간합니다. 우데르조 이후로 세대 교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리와 콩라드 콤비는 새로운 아스테릭스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아스테릭스는 프랑스의 국민 만화이지만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 시리즈는 미국의 미키마우스 시리즈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스테릭스 시리즈의 고시니와 우데르조 콤비는 유럽에서 유명합니다. 이 콤비는 20세기 초 미국 무성 영화의 코미디 배우 콤비 로럴과 하디 1940년에서 5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든 뮤지컬 콤비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1960년대 비틀즈 곡을 함께 쓴 영국의 레논과 맥카트니 1960년대 80년대 이탈리아 범죄소설 작가인 플루테로와 루첸티니 1980년대 스위스의 미디어 예술가 콤비인 피슬리와 바이스턴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스테릭스 시리즈 만화는 로마군에 대항하는 골지역의 얘기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 아스테릭스는 골지역의 영웅입니다. 골은 갈리아라고 하며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의 라인강 서쪽, 이탈리아 북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즉 유럽의 서부와 중부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BC 6세기경 도나우 강으로부터 이동해 온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BC 4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켈트족은 이미 알프스를 넘어서 지금은 이탈리아 북부인 포강,
넓은 평원에 정착했고 지금의 밀라노, 블레시니, 베로나 같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BC 390년경에는 이들이 세노데스의 부족장인 블렌누스의 지휘 아래 로마까지 침공하여 약탈하게 됐습니다. BC 3세기경에는 켈트족의 확장으로 브리타니아와 동유럽까지 이동하면서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개에 의하면 BC 1세기 당시 갈리아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리아, 켈티카, 벨기카, 아퀴타니아 이 세 지역입니다. 켈티카가 중앙이고 위로는 벨기카가 있고 아래로는 아퀴타니아가 있습니다. 아퀴타니아는 지금 아키텐 지역이고 포도주 생산적으로 유명한 보르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벨기카는 지금의 그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리아는 켈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아스타리스도 날개 달린 모자를 씁니다. 골라우즈라는 단어는 갈리아 여성을 의미하는데 프랑스 골라우즈 담배에 이 날개 달린 투구가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리아는 카이사르에게 정복당한 후 500년 정도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476년 게르만족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몰락 후 486년 라인강 주변에 살던 프랑스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프랑크는 게르만족의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5세기 메로빙고 왕조와 8세기 카롤링고 왕조로 발전해 나갑니다. 루이 16세의 브로봉 왕조의 몰락과 함께 1970년 2년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현재 프랑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BC 58년부터 갈리아 정복 정전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 바로 전 BC 60년대에 그런 자신이 반대하는 원로원에 맞서서 크라수스와 폼페이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결성합니다.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로마 공화정의 실권자로서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협력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제1차 삼두 정치입니다. 지금 카이사르는 BC 60년에 삼두 정치를 결성하고 BC 59년에 집정각에 취임이고 그리고 BC 58년에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에부터 그는 갈리아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대제국이었고 부족 단위에 집합한 갈리아는 사실상 로마의 전쟁 상태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BC 58년에서 51년에 걸쳐 9년간의 전투에서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의 영토에 편입시킵니다. 카이사르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인 갈리아 전기를 남깁니다. 갈리아 전기는 BC 49년에 마무리된 전쟁 기록으로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리아 전기는 아시스토리스 시리즈에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줄거리 전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갈리아 전기를 마무리한 BC 49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갈리아 원정이 예전부터 길어진 카이사르가 자신의 그 집정관 재임 기간이 끝나고 있어서 원로원의 통치권 유지를 위해서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내전이 시작됩니다. 루비콘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강, 붉은 강이라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BC 48년 파르살수스 지금의 그리스의 파르살레 지역입니다.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 군대가 폼페이우스의 이 군대를 격파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BC 47년 카이사르가 소아시아 젤라 지금 터키 질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파르나케스 2세를 격파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원로원에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그 규절인 와노라 보아노라 이겨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비디 비키입니다. 카이사르의 이 문구는 아스테릭스 시리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입사본 벨기에 간 아스테릭스에서 리니에 클레기프가 이 문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4권에서 이 카이사르 문구를 패러디한 장면이 나옵니다. 34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전 앨범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16세기 이탈리아의 후기 르네상스의 궁정화가인 조세페 아르치볼드 양식에 따라 아스테릭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상화에 와노라 보아노라 이겨노라라고 하는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카이사르의 말이 쪽지 형식으로 아스트렉스의 얼굴에 이렇게 기쪽에 붙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멋진 승리를 의미하는 이 말의 주인공이 카이사르가 아니라 아스트렉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카이사르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BC 46년 카이사르가 탑스스, 지금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전투에서 스키피오와 카토 등 폼페우스 파중 남은 원로원파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카이사르는 완전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후 BC 44년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상은 아스트렉스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 갈리아 전쟁을 전후로 본 카이사르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이 간략한 역사가 아스테드 시리즈에서 많이 녹아들어서 이렇게 줄거리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스테드 시리즈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스테드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허구적이지만 사회적 직책이나 신분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드루이드 교의 사제로서 드루이드랑 음유시인 바드 등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카이사르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제1차 3대 정치에서 카이사르의 협력되었다가 적대자로 돌아선 폼페이오스는 사건 글래디에이터 아스테릭스 10권 로마군이 된 아스테릭스 15권 아스테릭스와 로마군 스파이 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스와 함께 원론파에 속하면서 카이사르에 대적했던 스키피오는 10권 로마군이 된 아스테릭스에서 묘사된 대로 BC 46년 탑스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에게 패배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조금 앞선 인물이지만 스파르타쿠스는 30권 오벨릭스의 노예선에 등장합니다. 금투사 스파르타쿠스죠. 스파르타쿠스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BC 71년에 카이사르와 함께 그 3도 정치를 결성했던 크락수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는 4권 글래디에이터 아스테릭스, 15권 아스테릭스와 로마군 스파이, 19권 예언자에서 암시되거나 언급되고 또한 폼페이오스에 연합된 클레오파트라는 6권 아스테릭스와 클레오파트라, 27권 아스테릭스의 아들, 30권 오벨릭스의 노예선에 등장합니다. 6권 아스테릭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조세 맨키비치의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대적으로 혼자 출간한 오벨릭스의 노예선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스파르타쿠스에서 주연으로 역할했던 커크 더글러스에게 헌정한 앨범입니다.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르오는 27권 아스테릭스의 아들에 등장합니다. 카이사리온의 뜻은 작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정식 명칭은 프톨레마이오스 15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리아의 영웅 아르킹토리스는 11권 아르베리니 부적장의 방패, 17권 신드레이 전당에 등장합니다. 38권 부적장 아르킹토리스의 딸에서는 그의 호구적인 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스벨레고누스는 BC 54년 카이사르의 2차 브리타니아 침공 때 카이사르에 항거했던 그런 부족장의 이름입니다. 8권 브리타니아에 간 아스테릭스에 등장합니다. 아스테릭스 시대는 켈트인 고을족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로마, 이집트, 그리스, 노르만과 바이킹 등을 포함해서 게르만의 문화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테릭스 시리즈는 신화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갈리아의 신, 이집트의 신, 로마의 신, 인도의 신, 노르만과 바이킹의 신, 페르시아의 신, 페니케의 신 등이 등장합니다. 19권 예언자에 의하면 켈트족의 갈리아인들은 400명이 넘는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트족 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은 전쟁과 평화의 신으로서 종족신 테오타테스입니다. 아스테릭스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신입니다. 또한 로마의 아폴론에 해당되는 태양신 벨레누스도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9권 예언자에 나오는 자연신 케르노스, 전쟁의 여신 에포나 죽음의 신 스켈루스 등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스테릭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